저는 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답답할 때 봤던 것 같아요. 큰 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어떻게 해야 나는 돈을 벌고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뭐 남편 복이 있나 처복이 있나 사주에 이렇게 가라는 형식이 있거든.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직장인을 해야 되는 사주,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 그 안에서 움직인다. 그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지요?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이제까지 전본 손님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2년, 3년 차니까 한 5, 6초면 되는 것 같네요. 5, 6 정도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네네. 보셨네요. 그쵸. 왜냐면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0명씩 했으니까 거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질문 드릴 게 이거였거든요. 네. 사람들은 왜 점을 보러 올까? 그게 역지사지야. 내가 옛날에 왜 점 보러 갔는지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저는 점을 보러 갈 때 저는 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할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막 앞이 안 보여.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한번 처음에 봤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내가 진짜 앞이 캄캄하고 이게 뭐가 이게 죽으라는 건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 약간 요럴 때 저는 점을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약간 요런 거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 약간 요런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정말 희한하게 불행은 연속적으로 오거든요. 그게 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나의 해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있을 때, 인생의 그래프가 있을 때 올라가는 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기운을 잘 타는 사람은 이거를 콤보로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의 바닥을 쳤어. 그러면 금전이 바닥을 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심신이 괴롭지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몸이 아프겠죠. 그러면 금전을 잃으면 건강도 잃어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건강을 잃었어. 금전 잃고 건강 잃어. 그럼 높은 확률로 모두 잃지? 사람도 잃어요. 결혼하고 있다가 막 이혼도 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막 끊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 잃어. 그게 그래서 불행이 연속으로 온다는 거거든. 근데 나만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꼭 이럴 때 가족도 연달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도 망했는데 뭐 엄마도 아프고 그 운대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바닥을 칠 때 나라도 일어나려고 정신을 막 차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막 여기저기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만의 문제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2중, 3중 막 이런 거가 터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도대체 이게 뭐야? 귀신이 고칼로르시아가 딱 그거 정답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전이 막히면 건강, 인간 다 막혀요.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손실로 보는 거거든. 손실이 들어올 때 콤비로 3개가 3로 다 맞죠. 그리고 당연한 거야. 근데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고 돈을 잃으면 잡을 잃잖아. 그러면 당연히 사람도 잃어. 그 3개는 그냥 친구야. 얘네가 이 하나 사람을 잃어. 예를 들어 그것도 마찬가지지. 동업을 하다가 얘가 통수 치고 날랐어. 그럼 그것도 돈을 잃고 스트레스 받아. 그럼 뭐예요?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3개는 같이 잃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모든 큰 손실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예요? 내 미래가. 앞날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앞날이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앞에 궁금한 걸 해결하러 오지는 못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예약이 대기 시간이 기니까 저는 지금 당장 궁금한 걸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큰 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 내 인생의 큰 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어떻게 해야 나는 돈을 벌고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나는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뭐 남편 복이 있나? 처복이 있나?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몇 명이 나올까? 약간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돈을 얼마나 벌까가 제일 많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것도 점으로 나오나요? 대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점사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 큰 틀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아유 금수저를 물고 나왔네. 그 금수저가 타고난 금수저 그런 거 말고 그냥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뭘 해도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거든. 그 제복을 타고난 거죠. 그 제복을 타고나면 문제는 나는 돈이 없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거마다 안 돼. 근데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있잖아? 그럴 때마다 막 돈을 빌려주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금전이 안 말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솟아나 구멍이 계속 생겨.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으면 분명히 치고 일어나. 그래서 이런 금전에 제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하는 거마다 이 사람은 겨우 입에 풀칠이 나고 살아나는 사주들이 있어. 가늘고 길게 가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내가 이렇게 가라는 형식이 거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있거든.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직장인을 해야 되는 사주, 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 인간을 거느리는 사주, 인간을 못 두는 사주 이런 사주들이 있거든. 그 안에서 움직인다. 그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오시나요? 많이 오죠. 아 그래요? 아우 종교는 뭐 초월한 지 오래죠. 종교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세요. 네. 그럼 이 무속과는 완전 다른 종교인데 점집에 와서 이렇게 고민을 여쭤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약간 종교의 개념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그래. 이게 사실 우리 무속 신앙이고 사실 전 보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종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뭐 신도 이런 개념이 없고 뭐 초하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제갓집 이런 개념도 크게 없어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정보로 오시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 없이 오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잖아.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 무당 이런 분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본인이 전달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개인의 그 큰 틀에 나의 이 정확한 거는 무당들이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궁금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오시고 기독교 뭐 종교는 뭐 정말 타 종교 다 오세요. 다 오시고 근데 압도적으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이 종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이 좋고 이렇게 좀 신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는 용으로 오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상담? 심리 상담? 약간 네. 이쪽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네요. 되게 큰 거 같은 게 의외로 다른 데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심란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너무 저주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 듣고 막 인생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 팔랑귀들 너무 고민이 되는데 아 그래도 미래신녀가 유명하다 하니 그럼 여기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러고 그날만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 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여지없이 그런 말이 나간다고. 아니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라. 왜 이렇게 나가 얘기가 또. 그럼 그 고민이 진짜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틀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 세세한 틀은 인간이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가 있는 거거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되는 일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는 뭐든지 다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속인들이 이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 뭐 저도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도 좀 더 노력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달할 때 조금 더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좋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가끔 이런 분들 있어. 내가 아유 올해 만나는 남자는 어차피 지나가요. 내년에 만나는 남자가 찐이야 이랬어. 근데 올해 너무 괜찮은 남자 만난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다고 얘랑 헤어져? 그 얘기가 아니거든. 내 말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만약에 내년까지 만나고 있다. 그럼 얘가 어떤 사람이랑 확률이 높아요? 나랑 연인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걸러라.
내년에 좋은 남자가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얘 안 걸렀는데 내년까지 같이 갔어. 그럼 이해에 들어오는 남자가 찐이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꼭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거니까 저렇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무당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실 때 마음가짐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해에는 결혼운이 들었고 연애운이 들었고 이해에는 이혼수가 들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큰 틀을 알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혼수가 들었으니까 올해는 헤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명심하고 하셔야 되고 점에 가서 너무 맹신하지 안 하시는 게 좋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이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